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2년 8개월 가까운 국무총리 근무를 마치고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지켜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협정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주장하고 남한의 동조 세력들이 강조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시죠?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베를린 구상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듭 있는 말씀드리지만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라요. 가장 최근 것이 물론 해왔지만 분위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3년에 그 시점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2013년에 이미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전작권 조기 완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한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프린트된 것이 이번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 총리님께서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대박이라는 것을 얘기를 이따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에 300여 명을 총살시켰죠. 그리고 최측근이 인민무력부장 회의하다 좋은다고 총살시켰어요. 이런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하고 이게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서거에 따른 안갚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인데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는 답변 안 하고 말이죠. 아니, 버닝썬이 정부한테 좋은 것인가요? 자, 총리는 자꾸 의원의 얘기에 말꼬리를 아니 그렇게 잡지를 마시기 말씀하시니까 바랍니다. 여쭙는 겁니다. 충분히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리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어느 정도 국민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바라십니까?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국어계나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뭡니까?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보훈가족한테 이런 거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네,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도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심함에서 아쉬웠다. 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죠.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계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총리는 이 정권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진 못했습니다. 총리신데요?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셔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으시는 지역의 주민 및 기업인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나씩만 찍어가라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매운 거 반, 두냥, 안 매운 거 두냥 이렇게. 우기단이가 뭐예요? 강기장 수석! 우기장이 뭐예요? 우기다가 내가 정인이야.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깊이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저의 생각을 함원하셨기 때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희생자 가족과 안산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깨어있는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각성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못다 이루신 꿈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꿈꾸시던 세상을 이루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깨어 있겠습니다. 지상한 공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다 당해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동안 이해찬 대통령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지금 종로 출마 얘기가 좀 있는데 종로로 이사하게 되다는 사실 그걸 뛰어넘는
현 대표하고 사실상 좀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대표께서 오늘